표에 따라 춤을 추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뿔난 일기 신도시 주민들, 그래서 2년 뒤에 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TV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또 지금 뭐 빨리 좀 만들겠다, 뭐 1년 안에 만들겠다, 내년 2월에 만들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인이 지금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정치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네, 정말 이 케이스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특정 지역이죠, 특정 지역, 특정 집단, 뭐 특히 지역 아니면은 집단. 네, 뭐 특수한 구성원,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혜에 가까운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할 때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 네, 이런 특혜로 볼 수 있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도 이 케이스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권이라는 것들이 다음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대권이라는 것들을 이제 지금 저는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산을 봐야죠. 산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 어떻게 잘 자라나 못 자라나 그렇게 물 주고 있는 겁니다. 산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에 빠지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2년 뒤로 미루자, 난리 났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지금 뭐 내년 2월에 한다, 내년에 한다, 뭐 지금 이 난리굿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지금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구죠.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시면은 뭐 건달이라든가 무슨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가 안 좋습니다. 왜 말로가 안 좋으냐면은 다른 사람, 특히 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특히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려가는 거예요.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칼춤만 못 추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나약한 사람들한테는 뭐 건달이라든가 이런 조폭 이런 사람들이 뭔가가 무슨 좋은 차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뭔가 뭐 위협적이기도 하고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용당하는 인생입니다. 이용당하는 인생. 그래서 이용당하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말로가. 그럼 좋은 쪽으로 이용당합니까? 그건 아니죠. 네, 좋은 쪽으로 이용당한다. 다른 사람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뭐 행복하게 만들겠다, 선의의 목적으로 뭔가를 그래서 뭐 해주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말로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 뭐 건달이라든가 이 어둠의 세계, 지하 세계 이런 것들이 좀 뭐 사주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좋은 사주가 없습니다. 관상도 그렇고 좋은 관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있는 관상도 삶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나중에 안 좋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딱 저는 원희룡 장관이다. 그래서 지금의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가 이전에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판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특정의 어떤 집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지역, 여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또 특혜를 받느냐?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특혜 논란이 또 시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은 용적률이 또 올라가겠죠. 뭐 500%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뭐 어떻습니까? 이게 건물이 어떻게 돼? 쾌적하지가 않죠. 왜 쾌적성이 없어지겠죠.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닭장이 되는 겁니다. 닭장. 그리고 안전진단 완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닭장 아파트 만든다. 자, 이 문제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삶의 거주에 대한 편의성도 있었겠죠. 거주 편의성도 있고 어떤 거주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의 사실은 그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뭐 300% 갖고 온 아파트를 지금 500%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할 일은 국토법에 가까운 상위법을 만들어서 나머지 어떻습니까? 시행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본 계획 이런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수도권이죠, 수도권. 자, 수도권이면 지방은 또 빠졌어요. 자, 여기서 또 특혜 시비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없는 5대 광역시가 있습니까? 신도시는 다 있죠. 근데 왜 서울에 있는 신도시에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냐?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은 자체가 우리가 한국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성이 있습니다. 근성.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첫 번째 근성이 뭐죠? 네, 다 같이 안 돼. 뭐 주가 폭락을 해도 뭐 다 같이 전부 다 같이 불행하면요, 웃어요. 전부 다 같이 불행하면 웃습니다. 다 같이 불행하면은. 그런데 나는 안 되고 너는 되면요, 이거 사람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증오로 나타납니다. 증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표가 안 나와요. 나중에 표. 예, 이게 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은 대권이 이미 물 건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또 이제 서울의 주변. 그러면 서울의 주변에다가 지금 공급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공급. 그럼 결국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하고 수도권과 양극화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 해줬어. 해주고도 나중에 욕먹습니다. 이거. 네, 닭장 아파트 만들었다고 욕먹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우리가 국토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지금 지방에서 그 개별적인 시에서 이것을 네, 조례를 만들거나 시에서 어떤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네,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택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일은 사실 이거죠. 공통 일기 신도시에만 등에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특혜가 되는 거고, 지자체 원래 이거죠. 지자체죠. 큰 틀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국토부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거는 숲을 봐야 되고, 지자체는 무엇을 하니까 나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다가 이제 거기에 맞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뭔가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원장관 모두 반응에서 뭐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뭐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 닭장이죠, 닭장.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고 닭장이죠, 결국에. 그래서 나중에 돼도 안 돼도 욕먹는다. 차라리 이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신속 규제화나 주거혁명, 이게 무슨 주거혁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오세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정면에서 대치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장관이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어떤 의지? 자유의지. 어떻게? 토지주들한테 이제 이거는 공모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고 싶으면 우리 지금 서울시하고 합쳐가지고 이익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네, 지금 주거에 대해서 주거난이 심각하니까 월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같이. 어떤 임대 형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또 이익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부의 지역이 아니죠. 서울시 내에 어떤 지역이라도 자유의지, 토지주가 갖고 땅을 갖고 있으면은 자유의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없는 겁니다. 토지주는 누구나 다 지금 있죠. 상생구조.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파트값만 다 올려놓고 나중에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뉴욕 사례도 보셨고 홍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도시에서 뭐 많이 봤을 겁니다. 런던 사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 수 없지만 지금의 월세라든가 사실은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만 어떻습니까? 서울이라든가 5대 광역시는 세대는 계속 올라가죠. 네, 지금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 수는 계속 또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들 특히나 전세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월세는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마련하겠다. 자, 이렇게 되더라도 양극화는 이제 더 치열해지겠죠. 양극화. 인간이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소유의 욕망이란 거죠.
그 욕망까지도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인간의 자유의지로 풀어보겠다. 토지주들에게.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도 반감이 없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반감이 없습니까? 특혜라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는 계속 특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혜. 그러니까 이 특혜를 계속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원칙이 없어집니다. 원칙이. 네, 원칙이 없어진다. 원칙이 없어지면 나중에 계획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계획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혜라는 시비는 맨 마지막에 실행이 안 된다는 거와 연결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연기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실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된다. 국토부가 해야 될 원칙은 아니다. 일기심 도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